보통은 그 장애인들이 다니는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가 많아요? 나 저기 지하철에서 장애인 본 적이 없는데? 뭐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거 필요하거든요 라고 해서 일단 샘플로라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은 이제 공사에서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직접 타보고 따라가 본다. 안돼 내리고 뒤에 잡아줘야 돼. 아니 내려가야 돼. 무이는 2016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철 그 환승 지도를 비롯해서 이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갈 수 있는 곳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장애인 이동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홍윤희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유지민이라고 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서울 지하철 환승지도를 만들 때 같이 답사를 가기도 했고 또 궁 지도를 만들 때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런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이의 영감이죠. 왜냐하면은 무이는 저희 아이가 그 불편해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하지에 대한 영감이 돼주고 있는 영감님입니다. 영감. 어느 날 이제 저희 애가 그 아이돌스타의 그 생일 광고를 보러 가야 되겠다고 지하철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마다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무이 지도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 감동. 어떤 아이돌이었어요? 이거 비공개. 두 번째 좋아했던 아이들. 조용히 해. 첫 번째, 두 번째, 조용히 하라고. 지금 저기 5번째 갈아탔기 때문에. 지민님은 그 지도에서 예상 소요 시간 딱 치면 나오잖아요. 네. 어떤 정도를 플러스? 제가 제일 최근에 나갔을 때 한 3, 40분 정도는 추가를 하고 생각을 해서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는데 변수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던가 뭐 어디 뭐 갑자기 식당이 닫았다던가 비장애인들은 그렇게 됐어도 그 해결 방법 두 번째 대안이나 세 번째 대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또 그러면 거기 아무 데나 서가지고 다시 다 찾고 다시 다 검색하고 장애인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또는 8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버려지거나 아니면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찾아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도 조금, 그러니까 그 검색 시간이라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게 하나. 서울 지하철에서 좀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50개역 주변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여러 그 장소들을 찾아보는 중에 저희가 이제 미아사거리역에 가게 됐고요. 내가 미아사거리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미아사거리역에서 나와 보니까 일단 굉장히 번화한데 길이 좁아요. 뭐 들어갈 데가 없는 것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각오하고 나오는데 거기는 진짜 길이 너무 좁다라는 것들. 왜 나와서 돌아다녀 라든지 뭐 빵빵하고 이게 클락션을 누르고 다니면은 말로의 EXX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진짜 다니기가 싫거든요. 네. 이렇게 수동 휠체어 충분히 진입 가능. 출입문 형태는 일단은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장의 출입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일단 그 출입구에 턱이 있느냐 없느냐,
턱이 3cm 이하? 2에서 3cm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렵고. 높이를 재봐야지. 아, 딱 3cm까지는 된다. 오. 아, 네, 들어가요. 확실히. 또 거기 경사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경사로 중에서도 이게 급경사인가 아닌가. 이 각도면 거의 살인적이야. 휠체어의 컨디션에 따라서 법적 기준이 잘 되어 있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이 당기는 문이랄 때, 문이 무거운 문일 때, 자동 문일 때 이런 것도 잘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밑에 계단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고, 또 들어갔는데 옆에 뭔가 많이 놓여져 있어.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편의점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컨디션을 봐야 되고. 출입문에 이제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해서 사진 입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화장실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 개방 화장실을 많이들 이용들을 하시잖아요. 뭐 이제 카페 같은데 화장실 이제 수분 보고 싶으면 갔다 온다든지, 휠체어를 안 타신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타신 분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화장실 정보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안 돼, 여기도 안 돼.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 장애인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가? 남자 여자 따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휠체어가 그 휠체어를 돌릴 수 있게끔 공간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서 트랜스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기 안전바가 위에가 걸려요. 이렇게? 네. 이거 떨어지면 머리 다치니까. 미국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만드는 것들이 법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 없더라도 그 옆집이나 그 옆집 정도에는 분명히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화장실을 못 가서 힘들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제 도심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무의 지도를 만들었을 때 무의가 이 지도를 계속해서 만들고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공공의 공간이고, 그리고 공사들이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가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의는 자, 이게 시민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왜냐하면은 보통은 그 장애인들이 다니는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가 많아요. 나 저기 지하철에서 장애인 본 적이 없는데, 뭐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필요하거든요 라고 해서 일단 샘플로라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은 이제 공사에서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연락이 온 거죠. 카카오맵에 국토교통부가 만든 그 교통약자 환승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카카오맵에 얹기로 했다라고 연락이 왔죠. 그게 2020년 7월이었어요. 네. 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살거나 아니면 외출할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어요. IFC몰, 뭐 코엑스몰, 뭐 이런 뭐 스타필드 이런 식으로 그런 복합 쇼핑몰들이랑 그런 백화점들 이런 데 말고는 사실 갈 수 있는 데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동 증진 편의에 대한 법률인데, 이 법이 사실은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그 법의 본체에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서 그런데 단 규모가 작은 업장들은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면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면제를 해준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비즈니스 숫자로 따지면은 그런 사업장이 98%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고, 안 만드니까 외출을 해서도 가기가 어렵고, 그 악순환이 좀 계속되는 거죠. 장애가 무임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장애가 무의미해진다는 거. 지민이는 알아? 뭘 것 같아? 너에게 무의미하다는 건 뭘까? 어려워. 너무 저기 하지. 장애가 무의미하다라는 거는 장애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지하철 환승지도라는 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안내판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도움벨 누르면은 그 영무원이 뭔가 이제 안전판 같은 거 갖고 나온다든지, 사실 그러면은 지도를 보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도가 필요 없는 세상, 그러니까 굳이 장애인들이 특별한 어떤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도움의 수단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세상,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휠체어에 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 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실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이상 평생 그걸 모르시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비장애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이 장애인이라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저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